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1980선에 거래가 맞춰졌었죠. 어제 장이었고요. 내일 있을 옵션 만기라는 변수를 앞두고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 짜드립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1983으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520선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 잠깐 볼까요? 현재 화면상으로 코스피 쪽부터 보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정도가 눈에 띄고요. 대부분의 종목도 오늘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도 보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안철수 연구소가 하한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소폭 밀릴 것 같고요. 그 밖의 종목들 등락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은 1% 정도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것 같고요. SFL라든지 메디포스트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월 8일 수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하 팀장님. 해외 시장의 어떤 그리스 핑계로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빠지진 않고 그래도 약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대로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같은 시장에도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 4거래일 연속 장 후반에 접어들어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약간 장 흘러갔던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전일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한 3포인트 상승한 19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큰 역할을 하고 여타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외국인 현물 스탠스는 좀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또 특징이 기관 쪽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신과 기금 쪽에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내용인적서는 사실 낙폭 과대가 조금 오이였습니다만은 3월 1일부터 한미 FTA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반기에 한국과 터키 간의 FTA가 개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올랐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어저께 일시적으로 들어왔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19포인트, 1984.78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아침입니다만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도 130억 정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기타 법인에서 한 75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은 매도 스탠스를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역시나 시장이 우려하는 약간 반대로 계속적으로 베이시스가 조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꾸 베이시스가 1 초반으로 줄어들면서 차익 프로그램에서 한 50억 정도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지속성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고,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강세를 보이는 업종 자체가 역시나 화학주라든지 종이목재, 기계업종에서 소폭의 0.8%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하락 쪽은 대표적인 방어주를 할 수 있는 전기, 가스라든지 음식료 업종이 소폭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잘 가면 다른 종목 못 간다는 특징을 어저께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5% 상승한 109만 8천원, 다시 한번 110만 원을 타진하는 모습이고, 과연 삼성전자가 110만 원을 돌파할 때 여타 종목이 같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전부 다 어저께 상승세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0.2% 상승한 22만 원, 모비스는 0.3% 하락한 28만 4천 원, 기아차 같은 경우는 0.15% 하락한 6만 7천 호가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화학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1.23% 상승한 41만 1,500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이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이 0.8%, SO일이 1.9%, 호남석유가 1.2% 상승한 37만 7,500원 효과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오늘도 삼성전자 강세 속에서 순환매적인 화학주의 반등세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고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상황 어떤지 보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2% 정도 오른 520선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일단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강박권이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15포인트에서 그리고 525포인트 사이에서 기간 조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특징,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은 개인들만 좀 유일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612억 정도 매수했지만 기관은 416억, 그리고 외국인은 99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개인들만 유일하게 코스닥 매수세를 현재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릴지 여부보다는 얼마만큼 시장을 방할지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급 구조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515포인트에서 525포인트 사이에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될지 여부를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잠시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전히 오늘도 개인들만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큰 변화는 없고요. SFA가 2.2%, 네오리즈 게임즈가 2.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를 좀 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지금 현재 안철수 연구소 한번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 좀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어쨌든 지금 상승 회복 시도가 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조금 매물에 대한 압박에 조금 매물에 대한 압박은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철수 씨가 82만 주 정도, 그리고 100만 주 정도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사회 발전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안철수 재단, 그런 기부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가 됐었지만 이 물량이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느 주체들이 받아줄지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지금 이제 11만 8천 정도였던 부담되는 가격권 속에서 실적 개선주가 아닌 단순히 정치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시장에서 좀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매물들의 압박을 오늘 얼마만큼 이겨낼지 여부가 주가 쪽에 어떤 주가 향방 여부가 되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NK엔터 이 종목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 쪽에서 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법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조금 한번 계속해서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잠시 후 오늘장 강정원의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동양 기전을 주셨었는데요. 먼저 AS부터 받겠습니다. 5% 급등하면서 장이 맞춰졌네요. 네, 동양기전 일단은 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14,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지금 조정을 좀 보았고는 있습니다만, 동양기전 계속적으로 좀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 또 차 부품, 특히 이제 유압 실린더의 각 값빛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인프라코, 두 볼보 이런 데에서 유압 실린더를 이제 아웃소싱하기 시작하면서 동양기전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제 올해는 노후된 세차기, 주유소에 깔려있는 세차기 역시도 많이 노화됐기 때문에 이 정유사 협의를 통해서 이 세차기 부분에서도 이제 입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시장에서도 세차기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는 주유소 세차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동양기전의 강점인 세차기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보유 전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주셨던 동양기전 다시 한번 봐주셨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골프존을 시가 공략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의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프 연습장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중심의 이런 골프 연습장이 국내의 한
5천 개 아주 수억 차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이 큰 골프 연습장, 국내 골프 연습장 시장 규모가 1조 한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골프존이 최신 기술 도입한 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 이 부분이 도입되면서 정확한 그 구질과 비거리, 연습량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분석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실내 골프 연습장의 어떤 테마를 좀 형성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골프용품 사업에 본격화를 둘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골프용품 업체 골프 스미스와의 지역 사업 조율을 통해서 골프용품 유통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70개 대형 유통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 그 골프용품 업체인데 이 관련돼서 이제 골프 스미스와 제휴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다시 골프용품 유통 사업의 본격화에 좀 뛰어든 상황이고요. 기존 실내 골프 연습장 대비해서 시장성이 한 4배, 5배 이상 아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연계, 골프존 그 드라이빙 레인지 연계된 그런 시가지가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제품 3R 교체 수요를 모멘텀을 둘 수 있는데요. 기존의 골프존 시뮬레이터 신제품은 그 GDR보다 더 센서가 정확한 3R을 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GDR보다 한 60% 이상 고가인 고가치 제품인데 수익성이 높고 돈 네트워크 서비스가 좀 되면서 이거에 대한 부채 수요 모멘텀도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4분기와 1, 4분기 실적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저도 밸류에이션을 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각 공략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골프존 이제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지금 가격대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봉합권입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일단 봐드리겠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하회시에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골프존 지금 공략해 보시고요. 목표가 7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달러원 환율이 1,118원까지 내렸었고요. 오늘은 소폭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제 이제 론스타 관련 물량들이 마거래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주식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외국인이 달러 선물에서 2만 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는데요. 장중에는 달러 원 환율이 5일 이평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깨고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70전 하락한 1118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그리스 합의 진전 소식에 유로화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32달러 중반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5일 이평이 120일 이평을 하향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아직까지 탄력이 둔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요소들도 위험 통화, 원화라던가 이런 통화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강세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과 다르게 4.25%로 동결한 것도 위험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강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00원까지 하락은 좀 무난해 보입니다. 이미 5일 이평을 하향 돌파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로존 문제가 사실 그리스 문제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처럼 이슈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환율 하락 속도 자체는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100원대에서까지 내려간다면 공방은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채권 시장 흐름 어떤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풍부한 국내 기관 대기 매수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12,000계약 넘게 순매도하고 증시가 반등에 나서면서 금리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에서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지난 1월 6일 날 2분기 기준금리 인하 수정에서 한 번 더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통화
상한채와 그리고 국채 선물에서 매도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틱 추가 하락한 104.28에 국채 선물이 시작을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121일평을 하향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경기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금리 하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대기 매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한다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국고 3년물 기준 3.45%까지의 제한적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될 것으로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자체로는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한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본 증시 0.6%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일단 니케이 지수 8,972.19포인트로 0.6%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초가 보시게 되면 어저께 그 유럽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제 공공 부분 인력을 15,000명 감원하는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이제 그리스 정부가 2차 구제금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하락을 했다가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게 되면서 보합권에서 이제 혼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산업 부분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 IT 부분하고 그 자동차 부분을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IT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IT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니온 기자의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건데 이제 르네상스나 후지츠 그리고 파나소닉 등 3개의 빈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시스템 LSI 부분을 통합을 해서 이제 설계와 생산을 분리해 신설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LSI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전기기나 자동차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3사가 설계 개발을 분리를 해서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받아서 설립된 이제 전문 설계 회사로 이제 아웃소싱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비용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 말까지 이제 사업 통합에 대한 기본 합의를 한 후에 연도 말까지 이제 통합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발표를 했었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을 26억 불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죠. 원래는 1,800억 엔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200억 엔 올려잡아가지고 2,000억 엔을 2012년 순이익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2,854억 엔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 회사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예상 실적보다는 상당히 높여 잡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자국에서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덕분에 판매가 회복되고 있으며 미국에도 판매가 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 대지진과 태국 홍수 등으로 입었던 피해를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뭐 관련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토요타가 앞으로 렉서스 GS 시리즈를 포함해서 신형차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IT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이 이제 약간은 대치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자동차 부분을 오히려 주목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IT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을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이슈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 체크 포인트를 짚기에 앞서서요. 오늘장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 하나 집어드리면 S오일입니다. 한 지금 3.8% 상승하면서 13만 5,500원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국제유가 밤새 한 98달러 중반까지 반등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저 유럽 중동 쪽 그 순회 중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원유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우디 쪽에서도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 했죠. 예. 아시겠지만 S오일의 대주주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아니고 아랍 쪽 사우디 쪽 사람입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흐름 자체에서 최근에 국제유가 화학주에 대한 매기사가 들어오면서 S오일이 다시 한번 4% 상승하는 모습.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뭐 S오일이 어떤 S오일의 대주주가 사우디 쪽 사람이라고 꼭 S오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LG화학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정유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역시나 한 1986포인트 정도에서 5포인트 상승이 있는데 뭐 이렇다 할 특징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잠깐 보면 그리스 협상이 사실 지연이 됐고 또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지연돼 오히려 또 타결 기대감이 또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인즉슨 다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파파데모스 총리로 대면되는 그리스 정부하고 이제 정당이죠. 정당 쪽에서 2차 구제금융안 합의를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합의가 지금 딜레이되고 있다는 것이고 원래 어저께 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9일날 모레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이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또 극적인 타결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그리스 협상 지연을 하루 전날은 약간 지연 우려로 조정을 받았다가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기 타결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갔다 말씀드렸고 누차 뭐 예전에 우리 한두 달 전에 본 것처럼 원래 1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사람 피말리면서 끌고 갔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근데 약간 특이한 거는 그리스 정치 자체가 최근에 보면은 그저께 한 3%, 어저께는 한 2% 정도 반등하면서 슬금슬금 따라오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 자체로 뭐 봤을 때는 글쎄 이제 그리스 우리는 너무 해묵어 가지고 시장이 좀 무시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겠고 어저께 미국 쪽으로 잠깐 넘어가면 그 미국 버냉키가 사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이걸 그냥 시장에서는 사실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버냉키가 뭐라 그랬냐면은 버냉키가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FRB 이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가 예. 고용 회복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 멘트를 해서 사실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은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34개월 말에 최저치가 나왔죠. 8.3%.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오늘은 이제 올해 같은 미국이 또 선거를 하는데 오바마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실업률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바마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날개를 단 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리냐면 실업률이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2014년까지 FRB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고용 이렇게 좋아지니까 내년 정도에 그러면은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 잠깐 나왔었는데 예. 본행기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저금리 기조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제 고용 회복이 드디다고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정책, 저금리 기조를 연장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부합하는 멘트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고용이 안 좋다고 말한 버냉키 어떤 립서비스 자체를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묻어버렸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역시나 좀 오늘도 한 1985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오늘 쪽으로 보면 1월 말에도 이렇게 7거래일이 있다 갭상승해서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변동성이 클 거라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내일이 또 옵션 만기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조금 강세, 자동차 강세, 그다음에 화학 쪽 강세를 빼고 나면 뭐 이렇다 할 좀 특징이 없다 보니까 오늘도 껌딱지 장세가 좀 나오지 않나 상당히 좁은 박스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좁은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 어저께 보셨던 것처럼 어저께 전기전자라든지 뭐 금융주, 증권주들이 갑자기 빠진 모습이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뭉쳐 있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 상승 에너지는 충분히 살아 있는데 약간은 더 좀 숨고르기 하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시장을 반응하면서 조금은 뭐 관망 자세 하면서 조금 최근에 순환매 짜오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현금 비중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는 입장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들어봤고요. 하창무 팀장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짚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예.
저 같은 경우 뭐 일단 그리스 문제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될 20이라는 그 BOE의 어떤 그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분들의 그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22에서 뭐 그 1%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뭐 기정사실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동결 이 부분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지난번 그 FRB 연준에서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죠. 2014년까지 그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런 시장이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지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호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그렇게 했듯이 20이라든지 그리고 BOE 영국 영란은행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관한 부분도 어떤 시장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그 최근에 그 인플레 압력이 조금 있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최근에 어떤 그 22의 통화 정책 그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 인플레 문제를 잠시 뒤쪽으로 미룰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동결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그 금리 동결 말고 어떤 통화 정책이란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5천억 유로 정도의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어떤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그리스 국채라든지 그리고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 통화 유동성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22에서 원했던 방향으로 지금 현재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그 투자은행들에 유입이 되면서 어떤 그 22 그리고 독일의 어떤 의도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효성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2차적인 추가적인 3년 만기 장기 대출이 실시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500억 파운드 가량의 3차 양측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0억 파운드의 그 추가 양측 완화 같은 게 시장이 그저께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부분이 시장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우호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 여부는 오늘 저녁 그 시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에서 조금은 힌트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뉴스가 나온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 2000포인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지금 현재 갭 부분을 조금 저 같은 경우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좀 기술적으로 그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기간 조정이 좀 덜한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추세선을 좀 한번 그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선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그 갭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요 갭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그리스 문제를 비롯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상승적으로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2009년 3월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와 조금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조금 그 횡보 조정을 보이다 반등을 보이고 난 뒤에 14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 많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문가들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은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수급이 좀 못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못 받쳐주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수급을 본다면 시장을 끌어줄 만한 그런 수급은 절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수급을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외적인 변수도 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10월 28일 1960포인트의 그 환율 수준이 1095원까지는 아직까지 20원 정도의 어떤 환차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그 현물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생 쪽에서 현물만큼의 어떤 그 상승 포지션을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선물도 너무 약했고요. 그리고 풋옵션 쪽에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승 폭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콜옵션 쪽에서 포지션이 조금 들어가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시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오늘까지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쪽에서 변동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1월 18일부터 지금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뒤에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올라왔던 그 증가했던 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결제 약정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청산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이 아래쪽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의 선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 보시면은 지금 5천 계약 이상에서 계속 늘려가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자 풋옵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풋옵션도 본다면 지금 이제 32억 정도 계속해서 만기를 앞둔 상황 속에서 풋옵션 매수를 누적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이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풋옵션 쪽에서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본다면 미래제 약정이 만약에 청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 쪽에서 아래쪽으로 크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변동성이 없더라도 내일 쪽에서는 한번 대비를 할 때 미결제 약정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그리고 풋옵션 동향은 꼭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본다면 오늘 시장은 1980포인트 그리고 1995포인트 사이에 조금 박스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 조정이 맞춰진 이후로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겠지만 내일 옵션 만기 변수는 남아있으니까 그럼 단기간에 차익 보실 분들은 오늘 정리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요, 좀 가져가시는 보다는 예. 지금 현재 그 종목 업종에 따라 좀 틀린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현재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우리금융이나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옵션 만기의 어떤 이벤트 때문에 만약에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면은 이런 변동성을 그 이용을 해서 저가 매수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외국인들 자금 같은 게 기관과 틀리기 때문에 중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조정을 위한 매수가 맞다. 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시점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내일 지수가 좀 변동폭이 커지면서 빠졌을 때 그간 관심 갖고 있었던 종목들 사볼 만한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잠시 뒤 업종별 투자 전략 자세히 짜겠습니다. 자,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영향으로 4포인트 상승한 198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죄송합니다. 2차 구제금융이 난항을 겪으며 유럽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대기 중인 옵션 만기 이벤트 역시 증시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대부분 프로그램 차익 매수로서 옵션 만기의 출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에 의한 2000선 시도와 박스권 상단의 압박이 다투는 장세가 당분간 예상됩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들어야겠어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자동화 설비 업체인 경북구미공단의 톱텍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이적인 실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톱텍은 2009년에는 매출 720억 원, 2010년에는 1320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25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대략 매년 2배 가까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3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사장은 1992년 경남 양산시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2005년 경북 구미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성장의 기틀을 갖췄습니다. 디스플레이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기반을 다진 후 2차 전지 분야와 나노 레이저 응용 장비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이어 2008년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등록한 뒤 태양광 모듈 생산과 발전소 설치로 업종을 넓히면서 매출이 급신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톱텍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특히 주목할 분야는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공사 일체를 212억 원에 수주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기술을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해 이 분야에서만 국내 수주가 올해 최소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삼성 SDI의 방막 태양전지의 조기 사업화 소식으로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2020년 방막이 전체 태양광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톱텍은 이미 방막 태양전지 개발 국책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서 삼성 SDI 사업 확장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럼 톱텍 투자 전략 들어야겠어요.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현주가는 PER 15배, PBR 2.9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작년 수주 호실적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7월 25일 25,700원까지 상승했다가 10월 12,000원 저점 후에 횡보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수급상 안 좋았던 것이 기관 외국인 매도가 전일 순매수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인 것으로 눈에 띕니다. 매수가 15,000원에서 15,800원,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창군 팀장님, 업종별 전략 들어야 할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좀 이슈가 됐었던 한화라든지 웅진 웅진코에겠죠. 웅진코에인가요? 예, 웅진코에, 웅진에너지, 웅진홀딩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먼저 봐주십시오. 이제 하나부터 잠깐 살펴보면 예. 하나는 오늘도 사실은 뭐 지난 금요일날 주말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바로 주말에 긴급 회의를 해서 바로 또 그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거래를 시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300원 오르는 37,450원 정도까지 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누구 잘못이냐, 뭐 CEO의 어떤 도덕적 해이냐 아니면은 거래소 측면에서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몇 차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국내 기업들은 일정 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CEO 리스크라는 게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는 감시 감독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래소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준의 잣대가 좀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이 쪼꾸를 줬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바로 올라온다고 봅니다.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 약세장이었다면 조금 고전을 맺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좀 묻어가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갑자기 그 매각 이야기 나왔던 웅진 코웨이죠. 코웨이요, 예. 웅진 코웨이만 놓고 보면 오늘은 좀 반등을 하죠. 어저께 사실 36,000원까지 갔다 온 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가장 매각되는 피인수 주체는 원래 인수가 되는 누가 사주든 간에 어떤 인수 프리미엄을 붙습니다. 근데 어저께 약세를 보였던 거는 실제적으로 과연 이걸 누가 사가냐 인수 주체가 약간은 애매한 상태에서 조정을 보였던 것이고 실제 오늘 바로 38,000원대 주가를 회복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부실한 화장품 사업 떨면서 다른 데 팔려가기 때문에 팔려가는 피인수 주체의 주가가 그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38,000원, 39,000원은 제자리 찾기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웅진 관련 중에서 뭐 웅진홀딩스나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웅진 홀딩스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 인곳이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유독하게 한 4% 상승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OCI라든지 기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웅진에너지가 잘 가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웅진그룹 차에서 코웨이 정수기 사업 매각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돈 조금 더 잘 되는 태양광 산업에 투자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약간은 투기적인 매기세를 좀 이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업종 보면 사실 제가 요새 항상 조금 뒷봉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자동차는 기간이 이제 덜 사면 오른다 했는데 어제 바로 그래 버렸던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준비해 올 때 어제 장만 보고 삼성전자가 강할 때는 IT주들이 조금 옐로칩들이 조정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반대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좀 같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맥락 자체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올라가 아니니까 LG 관련주라든지 뭐 삼성전기, SDI,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삼성전자 종목군과 비삼성전자 종목군의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조금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6.5%를 코스피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덱스 ETF를 매수해주면서 실제적으로 한쪽은 매수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타 많이 올랐던 옐로우칩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치는, 즉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차익거래도 일종의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앞으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속구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다른 여타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는 흐름 자체가 약간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갈 때는 여타 종목이 치고, 오늘같이 또 삼성전자 조금 쉬니까 다시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테코인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현상을 조금 초래하면서 이렇게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거는 뭐냐면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실적을 확인해줬던 종목이고요. 나머지 LG 디스플레이나 LG 관련주들은 사실 적자 폭을 줄였고 앞으로 회사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1월 중순 이후에 많이 배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다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 주름 자체가 약간 워낙 활발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틀은 조금 가지자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약간 제가 원래 테마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SNS 잘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주입니다. 어저께 조금 올랐다가 좀 내리고 있는데, 뭐 미리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주로 보통 치면 뭐 모바일 리드라든지 가비아, 뭐 필링크, 드존, 비존 같은 게 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구름위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하늘에 갖다 놓고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문서 작업이나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큰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클라우딩 컴퓨팅 산업에 대해서 한 2014년까지 연 34%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와닿게 이제는 노트북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개인 작업할 필요가 없다.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이쪽 산업에서 성장성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종목으로 보면 일부 제가 몇 개는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딩 컴퓨터로 테마로 접하게 되면 가장 대장주는 모바일 리드입니다. 모바일 리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한 지는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약간은 하는 일은 싱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 지금 워낙 1월 이후에 어떤 테마주 성격으로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100% 시세가 나서 약간 숨고르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관심 가져보시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종목이 사실 약간 강력하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드존 비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래됐는데 오늘도 한 4% 강세죠. 원래는 예전에 한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ERP라 그래서 기업들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9년, 2000 후반에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IFRS 적용에 가장 수혜주였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이 종목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이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들은 사실은 조금 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바로 와닿지 않고 테마적 성격이 조금 짙기 때문에 뭐 아무리 앞으로 좋다고 해도 덥석덥석 붙지 마시고 이런 테마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IT 테마, SNS 테마는 대선 테마로 붙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런 신성장 테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짜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차익 실현보다는 조금 조정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부분 좀 연장선상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IT, 금융 그리고 화학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펀드 환멸이나 어떤 차익 실현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 주체로 나서준다면은 뭐 2007년을 제외하고로 외국인들이 입금 시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이끌었다는 부분도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이끌어간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T 같은 경우 기관들 같은 경우 1288억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일부 종목의 매도 동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금융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지금에 나온 부분들은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조정이나 좀 보는 부분이 맞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업종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 완성차 업체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장이 기간 조정이 거치고 있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좀 주춤하게 되면은 조금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샀던 종목들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그에 좀 덜 올랐던 종목들, 빠졌던 종목들을 옮겨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시장 조정 시장의 어떤 그 기간 조정으로 인한 순환매적인 측면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IT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그 실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우리금융 뭐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금융 단기간에 9,5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12,000원까지 30% 넘는 가파른 급등, 이런 종목의 가파른 급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간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러한 그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수 기간을 잡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준다면 이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좀 상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LG전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75,000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 가파르게 올라가버릴 때 따라갈 자리 분명히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 이틀 동안 조정 받으면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봤지만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면서 어떤 그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준다면은 조금씩 담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따라가신 것보다는 이렇게 LG전자, 우리금융의 예를 들었듯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적으로 조금씩 따라가는 전략이 맞다고 조금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별 전략 잡았고요.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창봉 팀장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예. 상당히 비싼 주식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8년 내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47,600원 하는데, 세방전지가 왜 잘 가냐면은 딱 하나 있죠. 이 세방전지라는 게 이제 국내 아트라스 BX와 마찬가지로 납축전지 시장 1위입니다. 납축전지 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통 배터리라 그러죠.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현재 상태도 이 회사가 상당히 조용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도 52주 신고가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03년도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적인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영업이익 520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100%가 급증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가냐, 이걸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앞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납충전지 시장은 이제 감소할 것이고 리튬 이온 전지는 이쪽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세방전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실제적으로 이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저장 전력용 납충전지 시장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상당한, 최근 제가 판단할 때 5년 내까지는 기존의 납축전지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로서의 가치가 남아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지수도 불안한 장에 왜 이렇게 높은 주식을 갖고 왔냐 하면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제가 46,500원입니다. 오늘 46,500원인데 아침에 증권사에서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지금 갭상승을 했는데, 제가 거래를 해본 결과에는 따라 사지 마시고요. 좀 내려올 때 46,500원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예. 목표가는 한 51,200원, 손절가는 글쎄요 별로 근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손절 라인은 4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세방전지 하창봉 팀장님 오늘장 공략주였고요. 정태근 전문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호텔 신라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패턴이 그 이전에 그 차화정이라고 그러죠. 차화정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어갔던 그 모습들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면세점 매출이 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저 앵커님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루이비통 매출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예. 4분기 영업이익이 357억 원을 기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2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그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일조할 부분들이 중국인 입국자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 매출이 소비 지출이 상당히 좀 큰 어떤 입국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 영향으로 인한 어떤 일본인들 입국자도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도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긴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는 부분이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파르게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차화정이 예전에 잘 나갈 때처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종목이 뭐 매수하고 나서 꺾이더라도 충분히 팔 자리를 줄 만한 종목이라는 부분도 좀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제일 중요한 매수가 같은 경우에 45,000원에서 45,500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45,150원. 제가 생각한 매수가보다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려 보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000원에서 한번 10% 정도 49,500원에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조금 아래쪽, 5일선 조금 죄송합니다. 21선 조금 아래쪽입니다. 21선 좀 아래쪽에 있는 42,500원에 손절가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잠시 뒤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